아까 요 얘기 이제 요 얘기 본격적으로 하시죠. 아까 이제 잠깐 하려다가 말았는데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그러죠. 이게 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이 156건 밀수출했다가 이렇게 또 저 하태경 오늘 뭐 국세 하태경 의원은 또 하태경 의원대로 폭로하고 이거 일본에서 폭로한 건데요. 일본이 한국서 저 전략 물자를 밀수출하는 4년간 동안에 156건이 있다고 이렇게 쭉 그거 나왔어요. 일본 보도가 나왔어요. 이 에칭가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1차적으로 에칭가스가 뭔지 우리 국민들 알아야 그거부터 되잖아요. 알려주세요. 에칭가스는 불화수소를 아주 고농축가 압축시킨 가스입니다. 이 가스는 어디 쓰느냐 하면은 반도체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가 봐요.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뭐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고 또 이게 대량 살상 무기에 우라늄 핵폭탄도 만들 수 있대. 원 소재에 들어간대. 들어가고 거기다가 가스 생화학무기, 살인가스도 만들 수 있고 이 아주 그 용도로 그리 쓸 수 있는 아니 건데 김정남이 죽일 때 그 VX 독 있잖아요. 살짝 씌어버리면 죽는다대. 그것도 이걸로 만든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 그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잘 사용되면은 인류에 기여하지만 이 불량 국가에 들어가면은 핵폭탄 제조, 가스, 사람을 죽이는 그 가스 제조 수단을 쓰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건데 문제는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생산한답니다.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 그 어느 자료들을 쭉 나온 거 내가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금년 일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85%를 우리가 수입해 왔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수입해 왔는데 현재 우리 재고가 경제 요번에 딱 에칭가스를 안 팔겠다 동결시키니까 재고가 없대요. 그 정도 양을 과지했으면 상당 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크고 그냥 뛰어갈 정도로 심각한가 봐. 그러면 그런 많은 양을 수입해 갔는데 재고도 없는데 어디 갔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통계를 한다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쭉 했다. 우리가 통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걸로 지금 일본에서 역공을 하는 거예요. 역공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런 거 이때더라 156건. 그건 우리가 공개한 거니까. 해서 우리가 또 제3국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썼다 하고 자료를 제공했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나올 때는 그 징용 배상 판결 거기에 대한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번에 그 아베부터 해가지고 그 강요들이 에칭가스를 문제를 삼았단 말입니다. 삼을 때 자기들이 어떤 확고한 정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공개한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딱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베나 일본 정국에서 징용 배상 문제가 연결된 겁니다. 이거. 그렇죠. 다 그것 가지고 계속 공개하지 못하니까 이걸 들고 나왔다고 보여준단 말입니다. 2라운드 두 번째 공격이죠. 그럼요. 이거는 하면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너 말로 하지 마 정확한 자료를 밝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개상에서 줬으면 정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어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그래서 왜 못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본 정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입술에만 할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이라도 금년 그래도 수입한 전량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재고가 얼마 있고 어디로 갔는지 이걸 다시 정확하게 밝혀서 일본에 들어대야죠. 들어대면서 거기에 전혀 뭐 북한을 우리가 보냈다거나 적성국가의 어떤 다른 목적을 한 게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근데 왜 못하냐고요? 하겠죠. 하라고 내가 그래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무조건 서로 말싸움을 할 게 아니다. 사령관님 이게 저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은 이 물품 대장이 있어요. 창고 대장이 있고 이걸 뭐 몇 달 전 것까지 규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옛날에는 지금은 더구나 컴퓨터로
컴퓨터로 그냥 다 나와요 지금. 나오지. 아니 몇 시간도 안 걸려. 근데 근데 왜 못 밝히냐고요.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거 정도 내놓고 이 양이 전체 수입량하고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하는데 그게 안 컴퓨터에 나와요. 다 들어온 양이 컴퓨터에 다 있을 거고 요즘은 주문도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파일이 꼭 X 딱 파일이 다 보면은. 있을 거예요. 엑셀 그럼. 파일로. 예. 그러면 들어온 게 몇 톤이고 지금 삼성에 몇 톤이 갔다든지 어디로 갔다든지 정확히 밝혀야죠. 국민 의혹도 해소해야 되고 아니 이게 일본 해줘야 돼. 이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왜 못 밝히냐고. 이게 진짜 일본이 주장한 대로 북한에다가 남겨 주어서 못 밝히는 거예요. 직접 뭐예요? 북한에 안 가도 UAE 그 아랍에미리트 그 예. 북한하고 뭐 가까운 나라라더라고요. 예, 예. 그걸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란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지금 국제 시설을 그 훼손시키는 그런 적성 국가, 불량 국가죠. 또 우리하고 직접 하고 있는 북한. 네, 만약에 그런 것을 밀수출이나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갔다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더욱이나 정부 묵인하에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이건 문재인 정권이 정말 탄핵감이죠. 이거는. 근데 이 그게 누가 밝히겠습니까? 산업부 자료에도 산업부 자료에 일본이 그것도 들이댄 건데 2017년 12월 달에요. 베트남에도 이게 갔고 그건 베트남에 들어갔대. 그다음에 올해 1월 3일 날 아랍에미레이트에 또 불법 수출했대요. 그러면 사령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직접 안 갖다 줬어도 자, 이 베트남이나 아랍에미레이트는 다 북한하고 이게 다 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다 설치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쓰리쿠션 비슷하게 이쪽으로 가서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건데 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왜 마약도 던지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현직에서 근무한 그 경험에 의하면은 정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체들이 북한의 간첩자들이 그 필요한 특수 그런 그 소재나 부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한국에다가 유령 회사를 차려놔 놓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꾸 이제 문재인 정권 하는 것마다 기분 나쁘고 북한만 편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의혹도 다 제기하는데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국제적인 전략, 불량 국가라서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정부에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가 위장 회사들을 차려놔 놓고 거래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국정원이나 경찰이 살아 있으면은 그걸 이런 걸 잡아내 가지고 처리를 하고 하는데 그 기능이 다 무력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방조해서 하는 건지 진짜 북한 간첩들이나 연결된 놈들이 위령 회사를 차려놔 놓고 하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책임이지. 국정원 능력을 당연하지. 그런 업무를 다 배제시킨 거니까. 바로 그런 게 이제 문제라. 네. 그리고 지금 못 밝히는 게 저는 깨름직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저렇게 아베가 공격을 하면은 야 니네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의 원료가 되는 걸 북한에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할 때 무슨 얘기야 여기 자료 있어 하고 딱 내놓으면 되는데 입으로만 헛소리하지 마 이러면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그 내놓질 못하냐고 나는 그래서 저도 나는 그걸 이게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의혹을 굉장히 느꼈고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이 한일 간에 이런 문제로 자꾸 싸우고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수출 봉쇄 차단이 들어오면은 우리 경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삼성이 반도체 그 자금률이 18%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소재, 우리 자재. 나머지 82%는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조립해서 또 가구 재생산해가지고 하는 건데 반도체뿐만 아니라요. 대부분 산업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제가 더욱이나 어려워지는데 이걸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국민 피해를 가져오고 나라 붕괴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나는 밝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언론도 나서고 국회도 나서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수입한 양이 얼마였고 얼마였고 금년 들어와서 일정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일본의 의혹이 제기하는 그 기간을 딱 해가지고 그 기간에 우리가 수입한 양이 얼마고 이거 국내에 얼마 소비가 됐고 해외에 어떻게 역수출은 얼마나 됐고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다 하는 거는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못 밝히냐고요. 근데 국회가 나서야죠. 국회가 이 정권에서야 뭐 지금 국회도 못 믿겠고 이제 다 못 믿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는데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나오는데 안 합니다. 그거를 왜 안 하고 뭔가 약점이 있다고 봐요. 약점이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뭘 가지고 아베가 저렇게 공격하지?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할까요? 글쎄요. 뭘 가지고 있다가 김진태 의원처럼 이제 윤석열이가 거짓말 쫙 그치니까 막판에 가서 녹취록 딱 까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베가 뭘 가지고 있는데 야 계속 북한에 그렇게 보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헛소리 하지 마 하고 뭘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야 이건 뭐냐? 이렇게 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리 되면 국민 여론도 국제 제재도 화살이 전부 문재인 정권 들어가죠. 그럴까봐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가 딱 가지고 있다면 나는 볼 때 일본도 정확한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도 놓은 거 일본서 그 보도될 때도 우리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아 근데 그건 좀 우리 기무사 사령관은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요 뭐 정부관이 그 깨미 보듯이 다 보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점이 굉장히 많고 기무사 사령관을 했어도 했기 때문에 정보에 허점이 있는 걸 아니까. 안 했으면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의심이 가는 게 이번에 김진태 의원이 똘똘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검찰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딱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거짓말하게 그냥 쭉 몇 시간 내뒀다가 그냥 핵심이야. 그 아주 처음부터 깠으면요 심심해져요. 그럼요. 별거 아니게 돼. 그러지. 처음부터. 근데 까지 않고 네가 뭔 얘기하는데 가만히 자정까지 놔뒀다가 그냥 나중에 거짓말 시커하게 한 다음에 그냥 완전히 개박살을 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겁나는 게 우리 한국 이미지가 추락할까봐. 왜냐면 아베가 뭘 가지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아니라고 허전 내뒀다가 이걸 그냥 딱 들이미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완전히 작사를 내놓으려고 그런 전법을 쓰고 있으면은 우리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어설픈 자료 내놓자니 역공당할까봐 못 내놓는 것 같아 지금 정부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인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위축이 되고 또 우리가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제한이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정부에 기대할 게 없어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인들이 뛰어서 뭔 죄예요? 어쩝니까? 언제는 뭐 기업 다 작살 내놓고 그래서 삼성 똥은 누가 싸고 부회장이 걷고 일본에 가고 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기업 이권을 하는 큰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뛰어야 돼. 나는 답이 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권에서는 안 합니다. 조금 더 큰 얘기 해볼게요. 이게 나는 이것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화수소도 불화수소지만 이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뭐 이렇게 남침을 하거나 이러면 유엔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엔사 체제니까. 유엔사 체제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거기에 일본을 끼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유사시에 일본의 전력을 그러니까 투입시키려고. 그런데 한국 국방부에서는 일본 전력은 안 돼. 그런데 사령관님은 어느 게 옳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입장은 지금 이것도 오늘 나온 거예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도 유엔사에 참여시켜서 공동 이제 전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게 미국의 한미일,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북한에서 넘어오는 게 그렇게 같이 막자는 건데 한국 국방부는 일본은 안 돼.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아닌데 이것도 오늘 또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딱 전개됐을 때는 우리 한국 국방에서 오지 말란다고 안 옵니까? 바로 그걸 뿜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구성했잖아요. 그거는 태평양 사령부에다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구성하면서 한국도 들어와.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멋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방에 기울어지고 있지만 안 들어도 좋아. 거기 이제 핵심이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인도, 영국까지.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합동 군사 훈련 다 했어요. 다 했죠, 예. 공중 스트라이크 훈련도 했고 다 워게임 차원에서는 다 했고 이제 일본이 강하게 이제 부상되는 이유는 바로 가까이 붙었고 그렇죠. 일본에게 주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네. 우리 국방부가 일본 너는 안 돼 오지마 한다고 과연 일본 그런 상이 와서 전쟁이 붙었을 때 일본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것이며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과연 중국, 일본, 북한군만 막아내고 국토를 수복하고 일본이 빠져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 남북한은요 이제 전쟁 나면은 만약에 한반도에 또다시 전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완전히 일주일 내에 폐가 되고 맙니다. 그럼 일본이 들어와서 그냥 점령해버리고 갖는 거예요. 그걸 걱정을 해야지. 미국의 승인이 만약에 있다면 승인이 아니라 큰일 나는 그냥 거지. 맡기는 거죠. 가즈라 데프타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몰랐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고종 황제 특히 맹성항우가 청나라에 갔다가 일본 갔다가 안 되니까 러시아 아간 파천을 네, 했잖아요. 아간 파천했죠. 예. 미국이 그걸 딱 보고는 그냥 일본한테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미국 딱 손을 잡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예. 제발, 그런 제발 우리 국가를 갱량하는 지도자나 군사 전략가나 이런 사람도 꿈 깨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일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반미 친중 친북으로 가겠다고 하니 미국이 쉽사리 그걸 주고 나가겠어요? 이 꿈 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 힘의 양계를 우리는 알고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됨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동맹을 맺고 동반자로 가야 되는데 그게 중국이고 북한이고 러시아냐 미국이고 일본이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 틀에서 미국과 일본을 배척해버리면요 우리 한반도는 우리 민족은 끝이에요. 이제는 전쟁 한 번 더 나면 6.25 때 그 전력으로 3년 6개월 전쟁했다지만 실제로 전투한 거는 1년도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전투한 거는 지금은 뭐 나머지 휴전선에서 3년을 땡긴 것이지 실제 한 6개월 지금 일주일이면 끝나잖아요. 지금은 일주일이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남북이 전부. 거기다가 우리 국방부 일본은 안 돼. 너희들은 뭐 들어오지 마 하는 거는 작전 계획상으로는 서로는 될지 몰라도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되죠. 뭐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데 그럼 북한군하고 싸우고 일본군 못 들어오면 그하고 또 싸울 거예요? 우리 국민들 꿈 깨야 됩니다. 우리 정책 위반자들, 국방부 관계자들 헛소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냉엄한 국제 환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 역량을 알아야 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대륙에 자기들 턱 밑에 붙이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 한미일 공조, 특히 한미 동맹 주한미 연합 체제만 확실히 유지하면 적어도 전면 전쟁은 막을 수가 있고 일본이 우리를 넘보는 건 막을 수가 있다고요. 아베가 북한도 막을 수 있고 당연하죠. 네. 아베가 등장하자마자 지금 이 친구가 보통 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개헌해서 하려는 게 목표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 국민들이 아직도 2차 세계 대전에서 하도 혼이 나서 그걸 반대하니까 지금 개헌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개헌을 하려 하겠어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만들어서 여건이 되면 우리 중국 또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유사시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는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근데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말씀에 한미일 동맹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게 일본이 유사시에 그걸 먹는다. 반대지. 정말 미국이요. 네. 그렇죠. 한미 동맹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하고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는 거예요. 이미 한미일 삼각 동맹은 깨졌어요. 일본하고는 우리의 군사 협조 유사시 동반자 관계를 하는 것이지 한미 동맹이 공고한 상태에서는 유사시에 만약에 그런 사태는 일본으로 오면 안 돼.
하고 요구할 수 있고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그걸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미 공조가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 미국이 일본 들어오는 걸 미국이 용인해버리면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자기들이 점령해서 어떻게든지 중국 지배는 막겠다, 러시아 남한은 막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일본 못 들어와?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고 우리 의지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다 이거.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일주에 남북 한간은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지고 시설도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데 그 전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한미동맹 주한미국 연합사 체제란 말입니다. 이 틀을 우리가 공고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하고 경제 교류 협력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하면서 과거의 그런 감정 이런 것도 지금 그걸 부추겨가지고 과거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래로 가면서 일본을 거기를 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통일되고 동북 삼성까지 차지해버리면요, 일본 지금은 완전히 섬나라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건 대전략으로 갈 생각하고 일본 자꾸 옛날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하면서 싸워서 그리 가려고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하면서 그런 제 예지를 했다는 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일본은 대륙에서 우리 후예라고요. 연어가 자기 산란대 핵이 본능이라는 게 다 있다고. 우리는 술 한잔 먹고 놀 때 기계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만주 땅 찾아가지고 얘기하죠. 왜 만주 땅입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일본 놈들도 만주 땅 우리 과거에 고구려 멸망할 때, 가야가 멸망할 때, 발해가 멸망할 때, 백제가 멸망하면서 다 건너가서 원래 일본은 진짜 외놈, 그 섬쪽에 조그만고 시커멓고 그 외놈, 근데 지금 북일본에 좀 잘생기고 이 운동 잘하고 축구 선수들은 전부 우리 후예라는 거예요. 원래 일본이 그쪽은 축구를 못해요. 모든 연예인, 스포츠맨, 정치인 다 우리 후예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의 향수는 계속 본토 진출이에요. 본토 진출. 우리 힘 없이면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해서 못하죠. 평화헌법을 개정할.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자유통일을 이루고 정말 중국도 공산주의가 해체되는 상관이 온다고요. 이때 우리가 동북 삼성까지 딱 차지해가지고 거대한 민족국가를 다시 한번 건설하고 세계 중심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 비전을 가져야지. 어떻게 북한 김일성 그 썩은 체제를 지금 저가 통일 그 우리 민족끼리 있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의 몫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무슨 주장을 해서 이 정권에서 기근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이에요. 태극기 성주기 들고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는 나와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문재인 더 엉뚱한 짓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가해야 되고 미국 조야에 한미동맹 애국 국민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 우리 애국 동포들한테도 보여줘서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정권은 엇박자를 놓더라도 우리 애국 국민들이 도도한 물결과 세력은 이 자유대목을 확실히 지키겠다. 그 가운데 한미동맹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하겠다. 북한 핵 문제 대화 협상으로 절대 해결 안 된다. 제재 봉쇄 압박을 대하하더라도 핵심은 핵을 동결하더라도 동결 상태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그 대화를 통해서 김정은 레짐 체인지 시키고 결국은 새로운 세력을 등장시켜서 그 세력들이 확실하게 김일성 체제 없애고 핵 완전 해체시키고 한국, 미국, 북한 딱 이 공조가 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체제를 박여서 자유통일을 가야 된다. 이 전략으로 우리가 가자는 것이죠. 이거 전략으로. 여기에 동조하고 뭐 고려 연방제 하겠다.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서 다 투표로 배제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무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번에 총선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절호의 찬스일 수 있어요. 이번에 그냥 아주 온 국민들이 단합해서 사거리 그냥 이번 찬스는 그럼요. 이번이 오히려 4월 총선 위기이자 찬스 있어요. 당연하지. 여기 마지막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꼼수를 뿌리려고 패스트 트랙 4개 법안을 만드는 연동형 비례 하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가 뭐냐 하면은 특정 정당은 120석 이상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군소정당에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왜?
더불당이 저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별짓을 대도 120석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정책연대를 할 수 있는 평화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거기다 많이 주어서 이제 바르면인데 거기들도 우군들을 20, 30씩 줘가지고 200석 이상 개헌을 할 수 있는 선을 해서 고려 연방제 개헌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 궁극적으로 북한하고 통일하겠다는 이 전략인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막지 못해요. 요번에 깨셔야 됩니다. 아이고 사령관님은 뭐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방송 계속 해야 되니까 하십시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